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현쌤입니다. 자, 오늘 독해 체력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독해 체력 4번째 들어갈게요. 자, 근데 오늘의 독해 체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빨간색 펜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별표를 이렇게 빨간색을 좀 그려주고, 왜 중요하냐, 오늘 전치사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전치사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at도 있고, for도 있고, in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렇게 뭔가 좀 조그맣게 생긴 요런 애들이 전치사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t은 어디에, for은 뭐뭐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뜻만 적어볼게요. in, 어디 안에. 그죠? 이렇게 다 외웠을 거 잘 외웠어요. 자, 근데 얘들 이름이 왜 전치사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앞전자거든요.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불러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항상 뒤에 뭔가를 이렇게 끼고 있어요. 뭔가가 딸려 나와요. 그래서 뭔가의 앞에 항상 위치한다 그래서 얘를 전치사라고 한다라는 건데, 즉 이 전치사는 혼자 못 쓰고 꼭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되고, 이 뭔가가 나온 것이 묶어서 얘가 의미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전치사와 뒤에 붙은 것의 요 의미를 알아야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 전치사가 문장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for 다음에 you.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요? 너를 위해서. 그죠? 항상 뒤에 애랑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 the park. 뒤에 나온 애랑 연결돼서 우선 이게 1차로 해석되는 거죠. 그죠? 1차로 어떻게 해? 공원 안에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for you나 in the park, 뭐라고? 전치사 뒤에 어떤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문법 설명, 문법 용어 거의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맞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설명을 할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문제집이나 어떤 교재든 이놈의 이 구라는 말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덩어리를 말해요. 덩어리. 근데 덩어리인데 뭔가가 한 단어가 아니라 2단어 이상의 덩어리가 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거를 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or 혼자서가 아니라 for you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전치사구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치사가 좀 여러분 까다로워.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 뒤에 오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오냐면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밖에 못 와요. 왜? 동명사도 좀 명사스러운 거잖아. 뭔가 명사 같은 애들밖에 못 오는 거거든요. 요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또 문법 용어 나왔는데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 품사는 중요하다. 아니, 품사는 원어민들도 자기들이 영어 배울 때 배워요. 품사에서 명사, 형용사, 동명사 요런 거, 그죠?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품사를 구별해서 외워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전명구. 진짜 문법 용어 지긋지긋하다 그래도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구는 덩어리라 그랬죠? 어떤 역할을 하는 덩어리. 근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동명사가 오니까 이 덩어리를 전명구라고도 하는 거죠. 전치사구라고도 하고 전명구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독해 체력 4번째는 바로 얘. 어떤 애? 전치사 뒤에 알파가 붙은 구죠. 전치사 구가 정말 영어 문장에 많이 쓰이면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해요. 준비되셨죠? 오키도키. 자, 그러면 전치사구 정보 시작해볼게요. 이 강의는 2번 들어도 좋아요. 강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전치사구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뭘 배울 거냐면 이 전치사구가요,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배울 거예요. 이거 문장 해석하다 보면 진짜 이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A man, 한 명의 남자가, 얘가 주어예요.
그죠? 사실 우리 이거 다른 문장에서도 많이 해석하긴 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다음에 그랬었는데 바로 이제 그때가 된 거죠. 그죠? 전치사 구는 어떻게 뒤에 있는 애랑 먼저 연결하는 거니까 from Paris. 뭐죠? 파리 있잖아, 파리. 우리 그 멋있는 파리. 파리에서 온. from이 뭐뭐로부터란 뜻이니까 파리에서 온이란 말이 이게 덩어리죠. 그죠? 이게 명사 뒤에 있을 땐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야? From Paris. 파리에서 온 한 명의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얘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이고, visited. 얘가 동사죠? 방문했다. us. 우리를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애비가 주어요. 동사 studied. 여러분 study가 왜 공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뭔가 느낌을 보세요.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단순히 나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어 할 때 당연히 스터디를 쓰지만 뭔가를 연구하거나 특히 여러분 메뉴판 있잖아. 메뉴판을 자세히 보잖아. 우리 지도도 자세히 봐야 되잖아. 뭔가 자세히 볼 때 study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AB가 지도를 공부하고 있군.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는 study는 자세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히 봤어요. A map. 목적어죠. 뭐를? 그치, 지도를 했는데 이렇게 명사 뒤에, 다시 봐요. 명사 뒤에 전치사 구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명사를 꾸며줘요. 자, 오브는 의잖아. 그럼 뭐야? 스페인의니까 어떻게 돼? 스페인의 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뒤에서 해석해주는 느낌으로 오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Abby studied a map. 이게 한눈에 들어와요. Abby가 뭘 했다? 지도를 자세히 봤군. Map of Spain. 그럼 스페인 지도군. 요렇게 의미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가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묶어서 요렇게 꾸며주는 걸로 해석하면 되더라. 오키도키. 자, 두 번째요. 여러분 또 전치사 구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우리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그죠? 비동사가 어떤 건지 알죠? 이다 이렇게 배웠던 거 있잖아. 뭐 is, are, 뭐 주어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따라서 시제가 이다냐 였다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지만 was, were 이런 이다, 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비동사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볼게요. The answer이 주어져. 그 답이 였다. 동사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그 답이 였다면 도대체 답이 이 주어가 뭐였는지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와야 되잖아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에 뭐가 올 수 있어? 이렇게 전치사 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형용사처럼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To the point는 무슨 말일까? to가 기본적으로 어디에게 라는 뜻도 있지만 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항상 모든 게 포인트에 맞아야 되는데 포인트로 향하는 거니까 포인트를 벗어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뜻이 되겠어요? 그 답은 였다. 어떤 사람이 답을 했는데 답이 뭐였어? 요지에 맞았다. 이제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았다. 요지에 맞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어떻게 했다 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볼게요. Selling drugs.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이고, 요즘에 큰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drug이 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약이란 뜻으로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마약을 sell은 팔던데 ing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 그지? 마약을 파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주어잖아. 그죠? 마약을 파는 것은 이다, 나쁘다겠지. 근데 뒤에 어떤 말이 올 수 있어요? 전치사 against가 전치사예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맞죠? against는 뭔가가 대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느낌, 등을 돌리고 있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gainst the law. 그러니까 law가 뭐지? 법이잖아. 그래서 법에 뭐? 반대되는, 법을 어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격 보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치? 그냥 이 의미, 사실 여러분이 to the point라는 표현을 잘 모르고 against라는 표현을 잘 몰라서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지만 그 표현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묶어서 주격 보어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뭐다, 뭐뭐였다. 얘는 과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장 해석을 할 때 앞으로 뭘 보게 될 거냐면 전치사 뒤에 뭔가 붙은, 그죠? 명사, 동명사 붙은 전치사구라고 했는데 전치사구가 문장 있잖아요. 문장에 이렇게 앞에 부분에 띡 붙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장 뒷부분에 띡 붙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전치사구를 없애고 우리가 문장을 그냥 보겠어요. 문장 볼게요. 우리가 주어. took, 쉽게 가네, 그지? take의 과거입니다. take, 과거. 자, 그래서 tak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take photo라고 하면 무슨 뜻이고? 이게 사진이니까 많은 사진을 찍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데요. 이렇게 주어가 시작하기 전에 전치사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during이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동안에. 그럼 뭐 동안에 뒤에 나와 있는 말에 연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the vacation 뭐죠? 휴가죠. 그래서 휴가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 동안에라는 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진을 찍었어 라고 해서 이게 언젠지 시간, 그죠?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문장 이렇게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주면 그냥 그대로 물 흐르듯이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휴가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해서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브루스가 주어 갔다. 여러분 고의 과거형이잖아요. 브루스가 갔다예요. 사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브루스 went 하고 문장 다른 거 없어도 여러분 완벽해요. 완벽한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브루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브루스는 갔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왜 갔지? 특히 어디로 갔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to가 역시 어떤 뜻이 있어요?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라는 말 옆에 붙어서 to the gym 이죠? 여러분 gym이 뭔지 알지?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참 애증의 장소가 짐인데요. 건강하려면 짐에 가야 되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짐에 못 가고 짐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피트니스 클럽 있잖아요. 를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브루스는 갔다네. 그래서 우리가 뭐 go to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가다란 말 되면 어디로라는 말이 오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go to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went 다음에 당연히 to the gym, to 더하기 장소 이런 게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해석이 된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리카가 주어예요. studies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영어니까 이거는 공부하다겠다. 그죠? 그래서 공부합니다. 영어를 에리카 착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하는 게 쌓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수가 어딨노? 제가 전에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저 진짜 뮤직이 뭔 줄 알았다? 무식인 줄 알았다. 진짜 무식했지. 아니 왜냐면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영어를 배운 친구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걔 말을 철떡같이 믿었던 죄밖에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이걸 무식으로 알았던 애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토익도 만점 받고 지텔프도 만점 받고 뭐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왜 고수가 못 되냐면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쌓아줄게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얘기했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고 선생님 특히 요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게요. 오키도키 여러분의 반응이 솔직히 궁금해요. 근데 댓글로밖에는 반응을 못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에리카가 공부한다 영어를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on이 왔어요. on도 뜻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뭔가가 시점이나 기간, 이게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뭔가 시점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사실 기간은 아니고 시점인데 시점을 나타내는 말 앞에 오면 어디 에라고 쓰이거든요. 해석되는데 이게 토요일 다음에 s가 붙었죠. s가 붙으면 복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Saturday라면 토요일 에가 되는 건데 Saturdays가 되면 토요일마다가 돼요.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들에 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전치사 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해석은 그대로 문장 맨 앞에 오든 문장 맨 끝에 오든 그죠? 이렇게 동사 뒤에 가든 물 흐르는 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에리카가 공부합니다. 영어를 언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지금 지가 질문한다, 그죠? 정선생님 자기가 질문하면서 지금 학생이 그거 뭔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전치사구, 우리 그냥 전구라고 하자. 너무 길어. 전치사구가 나오면은요, 얘가 앞에 명사를 꾸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미가 이 명사랑 어울려야 돼요. 만약에 on Saturdays가 무슨 뜻이라고요? 토요일마다면 토요일마다의 영어. 이게 뭔 소리야? 토요일마다의 영어는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토요일마다 따지자면 굳이 뭘 꾸며줘요? 공부한다. 그죠? 투더 짐도 동사를 꾸며요. 갔다. 어디로 갔어? 집으로 갔어. During the vacation도 동사를 꾸며요. 휴가 동안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 앞에 오거나 문장 뒤에 오는 것들은 어디 보통 동사를 꾸밉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지만 이 전치사 플러스 구가 전치사 플러스 구래 여러분. 죄송해요. 전치사 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바로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 맨 끝에 나와도요. 그래서 그건 의미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English on Saturdays는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키도키 이해 안 가는 거 무조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가면 댓글로 남기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 4번에 왔는데 사실 우리 전치사구 있잖아요. 전치사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것은 위에 3개에서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였어요? 명사. 그죠? 전치사구를 그냥 A라고 하자. 너무 길어서 명사 뒤에 올 때 이게 덩어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벌써 까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그죠? 비동사였어요. 비동사 뒤에 역시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오게 되면 비동사를 합해서 마치 형용사처럼 뭐 happy 이런 한 단어처럼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주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앞에 오기도 하고 A가 그죠? 전치사구가 아니면 뒤에 오기도 하는데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문장에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3개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4번하고 5번은 좀 주의해서 볼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봐봐요, 여러분. 전치사구가 1개, 2개, 3개. 나 나왔지? of, for, with 다 전치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전치사구가 이렇게 무한대로 나올 수 있어요. 막 주어 뒤에 붙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또 붙고 문장 끝에도 붙고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해석 도전해볼까요? 그래서 전치사구가 여러 개가 나올 때 특히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있죠.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석 도전 가보겠습니다. A, B가 주어였어요. 그죠? Study a map 하면 뭐라고요? 되게 뚫어지게 자세히 봤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지도를요. 까지 왔습니다. 근데 map of Spain 이렇게 되면 뭐야? map of Spain 딱 연결되면서 스페인 지도군, 스페인의 지도군 이렇게 되면서 스페인 of Spain이 앞에 맵을 꾸민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죠? For the trip 무슨 말이에요? 그 여행을 위해서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천히 처음엔 속도가 들여서 해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보고 또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게 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수루루 앞으로 안 가고 해석이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래서 애비가 스페인 지도를 자세히 봤구나. For the trip. 그 여행을 위해서. With Anna. 애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with는 함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비가 스페인 지도를 자세히 봤는데 왜 본 거야? 여행을 위해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랑 같이 본 거예요? 애나랑 함께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영어도 어차피 말이니까 이렇게 쭉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전치사랑 항상 뒤에 명사를 연결해서 해석을 쭉쭉쭉 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래요? 계속 연습해서 우리 속도 빨라지게 합시다.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치사구를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명구라고도 불러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치사는 뒤에 오는 애를 까다롭게 고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문법 문제로 나오죠.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동명사 형태 우리 배웠잖아. 뭔데?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바뀌잖아요. 의미가. 맞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ing가 온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우리 경험해봐야지. 맞지? 자, 가볼게요. Frank야. 주어. Frank가 is thinking. 자, 이게 think가 생각하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건데 is가 현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는 중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사예요. 프랭크가 생각하는 중이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사실은 돼요. 이게 think가 얘니 지금 뭐하노? 그러면 I'm thinking. 그죠? 나 지금 생각 중인데 I'm thinking. 이라고 해도 돼요. 되는데 뒤에 보세요. about 이니까 뭐뭐에 관해서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뭐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getting a haircut 예요. 자, 그러면 getting a haircut을 또 겁내지 말고요. get a haircut 어떻게 연결돼요? get a haircut. 헤어컷이 뭐지? 말 그대로 커트잖아. 머리 커트. 그죠? 머리를 자르는 거. 머리를 자르다가 get a haircut이야. get이 얻다니까 머리 자르는 걸 얻다가 다시 뭐라고?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깎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getting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석돼요? 머리를 깎는 것이죠. 머리를 깎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Frank is thinking about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쫙 되면 좋겠어요. 프랭크가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머리 좀 잘라볼까? Getting a haircut. 머리 좀 자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죠? 끼도끼. 지금은 이게 전치사고 뭐 동명사고 이거보단 해석이 자연스럽게 수출되는 거. Think about 뭐에 관해서 생각해보다. 해볼까?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오끼도끼.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나의 독해 체력을 길러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되겠노? 뭘 해야 될까요? 그렇지, 전치사의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나라는 장소 앞에 어떤 장소가 있잖아. 뭐 집이라고 하자. 집에, 학교에. 그죠? 다 애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뭐 집 안에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애라는 말을 쓸 때 영어는 at도 쓰고 on도 쓰고 in도 써요. 이게 다 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물론 제가 자세하게 차이는 막 깊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요 정도는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At the store 무슨 말이에요? 가게에서, at home 집에서 라는 말이고 on the table on은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셨어요? on은 어떤 표면 위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표면 위에 올 때 on을 쓴다라고 배우거든요. 자, 봐. on the table은 뭐야? 지금 저도 테이블 위에 이거 놓고서 쓰고 있는 건데 연구소에 기다란 책상이 있거든요. 자, 책상 표면 위에니까 on 딱 붙는 거예요. 딱 붙는 게 on이에요. on the floor. floor도 무슨 뭐예요? 이거 바닥이잖아. 바닥 위에도 바닥 딱 붙일 때는 옷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On the ceiling. ceiling은 뭐예요? 천장이에요. 천장에 뭐가 딱 붙어 있을 때 on the ceiling. 천장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석은 이걸 우리가 뭐 테이블에 딱 붙어서라고 안 하고 테이블에. 그죠? 테이블에. 그 다음에 바닥에. 천장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는 뭐예요? 안에요. 안에. 그래서 방 안에서. 로비 안에서.
파리 안에서인데 굳이 안에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에라고 그죠? 그래서 방에서, 로비에서, 파리에서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걸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예전에. 근데 선생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막 명쾌하게 딱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또 뭐요? 인도 애인데 뜻이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 S는요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 예를 들면 마트가 있다고 해보자. 마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마트 옆에 주차장도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내 맘대로 그렸어. 그러면 L라고 하면 뭔가 이걸 다 동그라미 친 느낌이에요. 이게 지도상에서 한 지점을 쾅 찍은 게 S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니 지금 어디고? 이렇게 물었을 때 I am at the store. 나 지금 가게에 마트에 있어 라고 말할 때 at the store 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 마트 안에서 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마트 장 본 거 짐 싣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 마트 뭐라고 할까요? 주변 마트 안을 포함해서 이 마트 영역 요 점이 있잖아. 여기에 있는 건 다 at the store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in the store 전화했는데 니 어디가 왔더니 I'm in the store 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는 안이라는 거죠. 이 마트 안에 내부 안에 있다. 나 주차장에 있을 때 I'm in the store 이라고 말 안 하지만 주차장에 있을 때는 I'm at the store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뭔가 범위, 스토어 범위는 S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딱붙, 그지? 딱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오늘 좋습니다. 자, 시간도 우리가 이게 PM은 오후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on Thursday, 목요일에 in April, 4월에 다 지금 애로 해석되거든요. at도 온도, 인도. 근데 영어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가볍게 시각 앞에서는 s를 쓰고 요일 앞에서는 on을 쓰고 그죠? 월 앞에서는 in을 쓴다. 왜 그러는데? 그러면 치망이야. 사실 이거는 외워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독해 체력을 기르고 있으니까 영어는 장소 앞에 at, on, in이 왔을 때 그냥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다. 빨간 펜 또 나와줘야지 그죠? 포인트니까 그죠? 장소 앞에 에 시간 앞에도 어떻게 해석해요? 시간 앞에 얘들 나왔을 때도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봐주면서 우리 문장 해석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반복해서 정리하게 될 거예요. 맞지? 자, 근데 주요 전치사가 장소랑 시간 앞에 붙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도 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기타가 아니라 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이 제 친동생이면 이거를 외울 때까지 저 잠을 안 재워요. 외울까 잠을 안 재울 거예요. 여러분, 자, 전치사가요.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독해할 때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뜻을 하나하나씩 외워가되 많이 쓰이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것은 어떻게? 뜻을 2개 이상씩 외워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우선 제가 쭉 설명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by. 여러분, 여기 지금 쓰여있는 것들이 다 뭔가 시간적 개념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by는 까지, for은 동안에, during 동안에, since는 이래로. 새우깡 같은 거 보면은 1970 몇 년도부터 새우깡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since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 until까지. from to는 뭐뭐로부터 언제까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얘가 왜 이렇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뭐부터 뭐뭐까지, before, 전에, 어떤 시간 전에, 3시 전에 온 날, 3시 후에는 문 닫습니다. 요런 거 할 때, 시간에 어울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by 같은 경우, for 같은 경우는 꼭 시간에만 쓰이지 않아요. by는 참 쓰임이 많아요. 아는지 한번 보세요. 뭐뭐에 의해서, 그죠? 또 쓰기도 하고, 뭐뭐 옆에서, 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 by, 뭐뭐 옆에서, 나 네 옆에 있을래 할 때 그 어떤 공간적인 옆, 뭐뭐에 의해서도 쓰고요. 그죠? for도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뭐뭐를 위해서 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뭐뭐에 대해서 라는 뜻도 참 많이 써요. 이런 거는 꼭 알아놔야 돼.
알아놔야 돼.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외워주고요. 자, 이것도 뜻을 아는지 빨리빨리 확인해 보세요. from 뭐뭐로부터잖아요. 그죠? 출처를 나타내는 between 사이에, among도 사이에, behind. 여러분 이건 뭔가 위치예요. 얘들은 쭉 위치를 나타내는데 볼래요? 뒤에, 근처에, 건너서, above는 위에, under는 밑에, in front of는 앞에. 그죠? 요런 거. 내 지금 머리를 생각해보세요. 내 머리 위에 above,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나? under, 지금 내가 앉은 자리 밑에 뭐가 있나?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나? 저는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겠지. 맞췄지? 자, 그 다음 보겠어요. with는 여러분 with도 진짜 많이 써요. 이것도 뜻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with가 함께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뜻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적용해서 해볼 거예요. without은 with에다가 out이니까 없다는 거야. 뭐뭐 없이예요. within은 내부에, 안에란 이내란 뜻이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통과하여. 얘도 역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얘도 많이 써요. 다 많이 써요. about은 관하여, because of는 때문에, due to 때문에. 조금 고급스럽게 딱딱하게 포멀하게 써지 due to. 되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달달달 외우기. 오키도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자, 독해쳐요. 벌써 네 번째. 우리 10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심화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체력 네 번째를 완전하게, 튼튼하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뭘 해야 되죠? 첫 번째,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뭔가가 붙어. 그래서 이 붙어서 쓰는 덩어리를 전치사 구라고 얘기를 했어. 전치사 구가 근데 어디서 오더라? 명사 뒤에 와. 그러면 명사 뒤에서 얘가 앞에 명사를 꾸며. 두 번째였어요. 뭐였어요? 비동사 뒤에 오더라. 그죠? 와서 비동사와 함께 보어처럼 해석해주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완전한 문장 앞에 와 아니면 뒤에 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쭉 해석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장이 끝이 만약 명사라면 이 명사를 전치사 구가 꾸며줄 수도 있어. 아니면 보통 문장에 동사를 꾸며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전치사 구라는 애가 연결해서 덩어리로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는, 상관없어.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면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전치사 뒤에 뭐가 오더라? 명사도 오지만 ing도 오니까 이 ing 동명사가 왔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제가 빨간색으로 쓸 것 같죠? 뭘 쓸 것 같아요? 정말 전치사가 많은데 얘가 해석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필수 전치사는 반드시 뜻을 암기를 해야만 돼. 그죠? 암기를 하는 사람이 체력이 튼튼해질 것이다. 오키도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댓글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문장 해석 도전하기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